안녕하세요. 오늘 또 난실에서 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부터 제가 이제 꾸준히 이걸 난초 관련해서 이제 배양법이라든가 구분 아주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굉장히 이제 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견이 달라서 그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저한테 후원을 하시는 분이 여러 이제 하시겠다는 분이 여러분이 계셨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콘텐츠 개발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바로 올리는 콘텐츠 내에다가 그거를 제가 뭐 계좌번호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그걸 여러 번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게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정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잘 모릅니다. 어떤 그 관련 거를 좀 조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근데 이런 건 허용이 된다라고는 했는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 구독료 형식으로 계좌를 열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좋고요. 또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또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 자체가 물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빼앗기죠. 거의 제가 1년이면 300회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꽤 많은 숫자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배양이라는 것은 뭐 한 최소한 이틀 간격, 3일 간격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 일을 다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마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신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 중에요. 신화가 예년하고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충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신화가 양쪽으로 나와요. 이게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보통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지금 앞에로 정상적으로 신화가 나와야 되는데 신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화에 다시 신화가 붙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주로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 생장제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활력제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었고 정설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은 애가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그 막을 벗고 스스로 부풀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 신한데요. 그 애가가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온도가 4월 달에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신화가 나오죠. 일찍 신화가 나온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온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신화가 예년보다 조금 일찍 붙습니다. 일찍 붙은 상태에서 저온이 또 와요. 그러면 이 신화 입장에서는
이제 그 휴면기 접어드는구나 또는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신화가 성장을 한 이후에 벌브가 굵어져야 되는데 그 작은 신화에서 대략 한 4cm, 5cm 그 정도에서 또는 그보다 더 작기도 합니다. 2cm 정도. 이제 그 이렇게 전개되는 와중에도 약간 벌브가 부풉니다. 이거는 저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온도가 꾸준히 높다가 예를 들어 야간 온도가 18도, 주간 온도가 24도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 18도에서 다시 20도, 20도에서 26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가는데 이상 저온 현상으로 다시 18도, 17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주간 온도도 23도 미만으로 또 떨어집니다. 이게 며칠 지속되면 이 아이들은 곧바로 거기다가 영양을 저장하려고 벌브를 키웁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온도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때 신화를 다는 경우가 신화에 신화를 엎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많고요. 그거를 막는 방법은 온도를 잡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신화 나오는 자리를 화장토로 충분히 덮어줍니다. 제가 본판에 벌브를 덮을 정도로 화장토를 덮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신화가 신화에 신화를 엎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쪽에 그 우리 떡잎장을 제거하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네, 그럴 때도 역시 또 신화에 신화를 엎는 경우 물론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장마철까지 올라간다면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와서 잘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또 저온 현상이 있어서 그대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은 밑에 그 벌브를 부풀려요. 이게 부풀려서 거기에 다시 신화를 또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화가 생산이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를 전체를 자를 수가 없죠. 이제 너무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체력 소진도 왔고 영양 손실이 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게 되면은 물론 작품을 만드는 경우는 초기에 그런 현상이 보이면 자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두 개가 날아가니까 아까워서 못 자르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내비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신화는 굳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커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병이 오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예, 어떤 경우는 또 동시에 두 개가 다 자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률은 좀 줄어들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비두셔도 별 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문의 전화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약간 있었죠. 작년에도 저온이 있었죠. 올해도 특이하게 6월 저온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저희 지역은 18도, 17도로 왔다 갔다 해요. 어쩌다 하루 뭐 20도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 이 주변 외기를 밖에를 내리고 막아가지고 내부를 온도를 올려도 그 20도 이상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저온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은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난실이 작은 공간에서 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면은 온도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지 않고는 화장토를 좀 더 두껍게 덮으면 그 변화에 둔하게 반응을 해요. 둔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벗겨놨을 때가 반응을 더 잘하고 화장토를 좀 낮게 쌓아가지고 신화가 드러날 때 대부분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벌브를 굵히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신화에 신화를 엎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상시는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화에 신화가 없는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장토를 좀 두껍게 덮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화가 위로 자랄 때까지 그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궁금해서 파보더라고요. 파보시지 말고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장마철에 막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쯤이면 4월 달에 굉장히 더웠었기 때문에 4월에 꽃눈이 형성된 것이 표토위로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원형에 가까우면 꽃,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각을 가지고 마름모 형태로 신화가 나온다면 그거는 신화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있다고 그랬죠. 벌브에서 하단에 나올 때는 대부분 꽃보다는 신화가 많이 나오고 뿌리보다 약간 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것은 꽃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소모, 즉 영양 소모를 최소화. 꽃 지금 올라오야 그 확인이 거의 어렵습니다. 여름에 물러서 죽는 확률이 더 높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이전에 개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듬해까지 못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1차 그 화합운하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라고 그랬죠. 1차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애가에서 전환을 할 겁니다. 전환해서 이제 꽃눈으로 형성되는 게 1차. 저 같은 경우는 그 1차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꽃눈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달라지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는 위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화분 크기나 이런 거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고 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은 낙소분이냐에서도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는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이제 2차 화가 생겨요. 그때 이제 장마 직전에 굉장히 덥죠. 그러면은 또 생깁니다. 생기고 그거는 대부분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 이듬해 예를 들어 1차는요. 11월이나 12월에 따뜻하면 홀랑 펴버립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2차에 받는 것이 가장 그 다음에 예쁜 꽃을 얻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3차 또 이렇게 나올 텐데요. 뭐 차차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 신화가 붙는 이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굳이 상황에 따라서 따내야 되겠지만 작품을 만들 때는 따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내지 않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안쪽에 있는 신화는 안 자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파내기도 어려워요. 그것만 딱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저를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